여러분, 미국의 중기 문제를 사건으로만 보면은 절대 그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중기 문제라고 하면은 중소리부터 떠올리는 거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금사건, 비가 모이는 장면.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서 직접 살면서 배운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이 무서운 이유는 중을 실제로 볼 확률 때문만이 아니에요. 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가 평범한 사람의 생각 순서부터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원래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뭐 어디서 먹지, 집에 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이 많은 사회에서는요, 먼저 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혹시 저 사람 위험한 건가? 혹시 여기서 잘못 걸린 건가? 혹시 내가 지금 방심한 건가? 그러니까 문제는 중알이 날라오는 순간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사람을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꼭 봐야 할 지점이에요. 진짜 공포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가능성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산타모니카에서 4년 살았습니다. 대학교 다녔고 서핑 좋아했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정중이었죠. 햇빛 좋고 바다 가깝고 거리에는 에너지가 넘쳤죠. 근데요, 그 안에는 오래 살면은 그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보여요. 낮에는 잘 안 느껴집니다. 카페 예쁘고 사람들 웃고 바다도 반짝이니까요. 근데 밤 되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기분보다 경계가 먼저 와요.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배운 미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븐일레븐 음료수 하나 사서 나왔는데요. 두 명이 제 앞을 막고 돈이랑 지갑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주면은 찌르겠다고.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바로 든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혹시 중도 있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칼로 협박을 받아도 사람은 중부터 상상합니다. 왜냐면 그 사회에서는 그 상상이 과장이 아니니까요. 결국 저는 지갑을 줬고 몸은 그 일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 뒤로는 편의점 문을 나설 때도 주차장에서 걸을 때도 누가 가까이 오면은 어깨를 먼저 굳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사건 끝난 뒤에도 제 몸이 계속 세상을 위험하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의 중기 자유 문화가 왜 무서운가? 이걸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은 선택권 떠올리죠.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대응할 수 있다, 내가 약해지지 않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실제 생활은 정반대로 갑니다. 중이 많은 사회에서는요,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불안을 개인이 자기 몸으로 떠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진실입니다. 자유가 누락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책임이 아래로 떨어져요. 누가 그 책임을 떠안냐? 평범한 사람이 떠안습니다. 학생이 떠안고 알바생이 떠안고 엄마가 떠안고 밤길 걷는 직장인도 떠안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약해진 궁고의 문제예요. 그리고 궁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세게 말하고 더 많이 겁먹습니다. 밖에서는 강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다들 자기 안전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게 중의의 많은 사회의 아이러니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은 사람이 자기 주의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공부에도 집중해야 하고 일에도 집중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도 써야 하잖아요. 근데 늘 경계해야 하는 사회에서는요, 그 소중한 집중력이 먼저 생존으로 빠져나갑니다. 줄글을 먼저 보고 뒤를 먼저 보고 상대 손을 먼저 보고 괜히 문자 하나 더 남기고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하고 그렇게 삶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요. 문제는 그게 하루로 끝나지 않다는 겁니다. 몇 달, 몇 년 사이면은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더 예민해지고 더 개상적이 되고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 전체 온도도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기 문제는 치안 문제만이 아니에요. 주의력의 문제고 신뢰 문제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에 몰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두 번의 사건에서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누가 다가와서 또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안 주면 찌른다고 하고요. 그때도 사람은 주변에 있었어요. 멀리 커플도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든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이 가능한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많다고 안심이 생기지 않아요. 공간이 열려 있어도 안심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가 순식간에 생활을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장소가 공공처럼 안 느껴져요. 같이 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 몸을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유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자기 작은 요새 안에서 사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죽는 사람이 봤다는 얘기가 돈다고요. 확인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위치 공유하고 오늘은 바로 집 가고 그 근처 가지 말고 문 잠그고 연락 계속 하자고요. 여기서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중이 공포는 실제 발사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만으로도 평범한 학생들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거구나. 이게 세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중이 많다는 사회는 사건이 터질 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배경음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안에서 계속 긴장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졸업하고 한국에 갔을 때는 처음 느낀 건 화려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밤.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늦은 시간에 버스 기다리는 학생들, 휴대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근데 제 몸이 안 굳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 방황하면서 살았구나. 여기는 내가 매일 최악부터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게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감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완벽해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은 나라였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은 영웅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안전은 내가 평범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전은 세상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최악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 차이가 있어야 사람이 마음을 밖으로 쓸 수 있고 미래를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국 분들이 아니면 여행 못 하신 분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밤에 편의점에 가는 건,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건,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는 건, 늦게 들어가는 가족 걱정을 조금 덜 하는 건, 이런 게 그냥 일상처럼 느껴지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차산입니다. 이게 네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안전은 눈앞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과소평가합니다. 돈은 보이죠. 건물도 보이죠. 화려한 문화도 보입니다. 근데 안심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잃고 나서야 압니다. 저도 미국에서 잃어보고 나서 한국에 와서 몸이 풀리기 시작할 때가 알았어요. 사람이 안전한 사회에 들어가면은 마음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거구나. 어깨가 내려가고 줄구부터 잤던 습관이 약해지고 누가 다가와도 먼저 최악을 상상하지 않은 거구나. 이게 저한테는 정말 큰 배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미국의 중기차유 문화를 볼 때 이걸 단순히 정치 논쟁으로 못 봐요. 이건 정책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성격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공공 신뢰는 얇아지고 생활 속에 여유는 줄어들고 문제는 생기면은 각자 알아서 대비하라고 분위기가 커져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나라의 힘도 깎여요. 왜냐면 사람의 에너지가 장조와 도전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방어와 개선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국가의 힘은 무기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한 시민이 얼마나 마음을 놓고 몰입할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해서 안심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안심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죠.
답답한 점도 있고 고쳐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근데요, 제가 미국에서 직접 당하고 한국에서 직접 불려본 사람으로서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한국이 가진 안정감, 질서, 생활의 인도감, 이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는 건 촌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일 현대적이고 제일 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야 그 위에 문화도 쌓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궁도 커지거든요. 반대로 안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표정부터 바뀌고 걸음걸이부터 바뀌고 서로도 보는 눈빛이 또 바뀝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사회 안정은 조용히 타락해요. 저는 미국을 싫어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좋아했던 기억도 많고 친구도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정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좋은 기억을 안고서도 제가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공부가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딱 하나입니다. 중이 많은 사회의 진짜 무서움은 중을 실제로 보느냐 마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 가능성이 평범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계속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밤에도 평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로 이런 가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로 강한 나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관리하며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잠드는 나라입니다.